마지막에는 페이레이즈라는 이름에서 느껴지실 수 있듯이 저희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모바일 게임 및 이제 웹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빌링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벌써 한 5년, 6년 정도 서비스를 해왔고요. 저희는 그 어떤 게임에 필요한 이제 결제 수단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모듈 안에 통합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빌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뭐 이런 일반적인 페이카리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휴대폰 결제라든지 지금 최근에는 이런 그 암호화폐까지 지금 추가를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동남아 쪽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현지에서만 통용이 되는 그런 그 결제 수단들을 계속해서 이제 추가를 해 나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앱에 들어가는 보통 이제 그 앱에 이런 어떤 그 모듈을 적용을 할 때 SDK라는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API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개발자들이 이제 게임에 어떤 결제 수단을 적용을 할 때 편하게 해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그 결제 수단들을 하나의 모듈을 합쳐놓고 그거를 통합 SDK 아니면 통합 API를 제공을 해서 앱 안에서 결제가 될 수 있게끔도 가능하고 이제 웹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제 웹에서 적용된 사례 및 이제 그런 UI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한 200여 개 정도 그 제휴사들하고 제휴를 맺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과 그다음에 제페토라는 업체의 게임 개발사의 어떤 이런 게임들 뭐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크레온이라는 업체는 이제 인도네시아 개발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상당히 좀 역량 있는 그런 그 퍼블리셔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제공 서비스를 하는 게임들에 이제 저희 결제 수단이 들어가서 서비스가 되고 있죠. 이 밖에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내외 그 유수의 그런 그 모바일 게임 개발사 그 다음에 퍼블리셔들 이들과 이제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5년에서 6년 정도 서비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133만 명의 이제 결제 사용자들을 저희는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발표 준비를 할 때 보면 이제 미리 이제 이 청중들의 반응을 예상을 하는데 여기 133만 명 정도 말씀을 드릴 때는 뭔가 이제 호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호응이 없으시네요. 이게 어떤 숫자냐면요. 보통 요즘에 국내에서 이제 런칭하는 게임들,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런칭하는 게임들의 1000만 다운로드가 됐다, 100만 다운로드 됐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결제 사용자는 하나봐야 3%밖에 안 돼요. 근데 결제 사용자가 지금 133만 명이라는 얘기는 어떤 1000만 명 이상, 아니면 8만 명 정도의 어떤 다운로드를 기록한 그런 게임들의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게임 쪽에 관련이 있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계시군요. 최근에 이제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그 많은 게임 개발사분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죠. 네, 다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독학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런지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하면 뭐 넷마블, NC소프트, 넥슨 뭐 이런 데들 많이 아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하던 업체들인데 이제 모바일 게임 영역까지 진출을 하셔서 지금 거의 뭐 국내 외 이제 서비스 유명한 게임들은 거의 뭐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게 됐는데, 이게 이제 빈입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사실 게임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중소형 게임 개발사들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게임 개발이 쉬워져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게임이 하나 히트를 하면 금방 바로 이제 카피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카피 제품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게임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평준화되게 되고 그냥 수명은 짧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사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1년에 게임 하나 런칭을 해서 또 한 1년 또 이제 그 운영하고 신작을 만들어서 또 런칭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먹고 살던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그게 굉장히 급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게임의 어떤 이 생명이 상당히 짧아진 거죠. 그 판가름이 나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한두 달 운영을 해보고 안 된다, 뭐 자기 게임을 자꾸 개발을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일주일이면 그냥 별판 납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게임 개발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구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 돌파구를 블록체인에서 봤습니다. 게임과 블록체인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프로젝트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게임과 블록체인, 블록체인 뭘까요? 없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일단 개발사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 개발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이제 개발사들 직접 만나서 여쭤봤어요. 근데 개발사들도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블록체인을 이용한 게임들, 이걸 개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개발사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블록체인을 이용한 게임, 디앱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 개발하는 새로 배워야 될까요? 메인넷을 뭘로 해야 될지, 개발 언어를 솔리디티나 뭐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제일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고민도 많이 되고. 사용자들 입장을 또 고민을 해보면 요즘에 나온 디앱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게임을 하나 하기 위해서 거래소 가서 코인을 사서 이더리움이 됐던 ERC 기반의 어떤 디앱들이 제일 많이 나와 있으니까 코인을 사서 게임을 하는 이런 좀 불편한 프로세스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상당히 이제 선각자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게임 유저들, 어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사실 몰라요. 이걸 코인을 써야 되는가. 아까 그 질문이 나오겠죠. 먹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 답을 제시를 하는데, 저희가 요즘에 많이 있죠. 토큰을 만든다, 이런 거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마필거래소에서 링지코드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에 DNA 정보를 이제 코드화해서 토큰화해서 저장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연관 사업을 해나가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즐거움과 재미를 토큰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해결해요. 상당히 쉬운 예부터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하면 쉽잖아요. 오프라인상에서 그냥 손바닥 하나씩만 팔 한짝 없어도 손 하나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심플한 게임인데 온라인이나 아니면 모바일이나 여기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CPU, 그러니까 PC하고 저희가 컴퓨터하고 저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 그 결과를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컴퓨터는 알고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A라는 사용자가 주먹을 냈다는 사실, 예, 또 B라는 사용자가 가위를 냈다는 사실이 그 순간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기록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얼마 전에 유행했던 얘기들도 예, 비가역적인 예, 그런 결과값이 블록체인 안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럼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겠죠. 예. 그러면은 요 게임 하나 가지고 승패가 빠르게 결정이 되는 게임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상당히 쉬운 예고야. 이런 1대1 기반의 대결 기반의 게임이라고 하면 네, 이거 좀 더 복잡하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네, 요즘에 RPG라는 요즘에 게임들을 많이 안 하셔서 이제 좀 재미가 없으신 것 같은데 게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그 RPG 게임에 보시면은 개인 대 개인,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끼리 경쟁을 하는, 배틀을 하는 그런 모드가 있는데요. 그게 그냥 거기서 그냥 경험치를 쌓는 정도로 끝나게 돼요, 그 게임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의 결과값에 이런 승패라든지 아니면 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 이런 거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에 올라간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예측치라든지 여러 가지 승패 결과에 따라서 그 사용자들 간에는 플레이를 할 때 약간의 어떤 참가비를 내고 쉬운 말로 따먹기 이기는 사람이 따가는 이런 구조로 이제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두 캐릭터의 어떤 배틀을 반전을 하는 이런 모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미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발전을 시켜보시면 요즘에 혹시 크립토 키트라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나요? 이게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상당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토끼 아이템을 사서 이거를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하고 새로운 종류의 토끼가 나오면 그거를 거래소를 통해서 사용자끼리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축구 선수 카드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축구 팀의 감독이 돼서 축구 선수들을 모아서 이 부분들을 트레이닝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트레이딩 할 때의 블록체인, 토큰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비가역적 정보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또 확장을 해나간다고 하면 저는 지금 감독으로서 이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감독 귀찮다. 나는 구단을 갖겠다라고 하면 어떤 감독이 운영하는 그런 구단을 사들여서 그 팀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 대항전, 지역 대항전 이런 식의 게임으로 확장을 시켜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그럼 못하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개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선수에 대한 이 카드에 대한 정보들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전혀 새로운 지금까지는 어렵게만 생각하던 그런 게임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면 좀 더 개발사들한테 좀 더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페이레이즈의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개발자들의 고민, 사용자들의 고민, 예시로 들어드렸던 문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게임 아이템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에 올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들은 별도의 어떤 이 디앱 개발이라든지 블록체인을 프로그래밍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저희가 개발했던 내용들 스크린샷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템이 게임 내에서의 획득, 거래, 사용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거를 다른 뭐 메인넷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메인넷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하이퍼레저 기반으로 해서 이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될 거고요. 개발사들은 저희 웹사이트, 저희가 제공을 하는 그 관리 사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이템을 토큰화한다고 도대체 뭐 재미를 뭐 토큰화한다고. 이 부분은 뭐 어떤 아이템에 대한 아이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토큰화함으로써 어떤 이 게임이라든지 어떤 결과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누구도 거역할 수 없게끔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에 올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끼리도 이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개발사에서는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몰라도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 아니면 뭐 다른 디지털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암호화폐가 없더라도 뭐 신용카드나 뭐 휴대폰이나 기존의 어떤 자기들이 이제 편하게 사용하던 결제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고 빠르게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다든지 이 부분은 아마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셨던 내용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현재 이제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뭐 이제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해서 좀 멋있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스크린샷으로만 떠왔습니다. 이 부분은 앱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앱 정보를 여기에 간단하게 앱 제목, 그다음에 뭐 어떤 썸네일 이미지 정도 해서 이제 올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제너레이팅을 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시화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정보를 어떤 게임에 개발 중인 게임에 삽입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왔다 갔다 뒷단에서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 게임에서 뭔가 액션이 일어났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템을 토큰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템에 대한 정보들. 아까 뭐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하면 가위와 보자기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등록을 하고 그 부분이 게임 내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라는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를 서로 게임과 저희 서버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이죠. 저희 시스템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개발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게 필요하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의 이제 뭐 수익 모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결제 수단들로 결제할 당시에 결제 수준. 이게 저희가 지금 5년 동안 이제 버틸 수 있었던 지금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희도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사용자 간의 아이템을 거래를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암호화폐,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게 될 PRC라는 페이레이즈 코인이라는 부분으로만 이제 거래가 사용자 간 거래할 때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아이템 거래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게임을 통해서건 아니면 거래소를 통해서 확보한 코인의 가치 상승이 저희의 이제 수익원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럼 이 서비스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 거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예상되는 게임 전 세계죠. 전 세계 게임 시장 매출이 114조입니다. 사실 이것도 좀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약간 600조라고요? 말 시장보다는 좀 적네요. 좀 억울하긴 한데 조금 실물이고 저희는 이제 가상의
어떤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성장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점유율이 이 부분은 2009년, 10년 이 당시에 스마트폰이 보급을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게임의 어떤 성장률, 어떤 기존의 어떤 게임 시장을 잠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잠식을 해 나가는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어떤 비율을 대입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렇더라도 4년 2021년에는 10조 가량 정도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저희가 2019년에 20%, 이 부분은 이제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시장에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해당 시장을 선점을 하고 거기서 이런 점유율을 차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매출, 수익,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그 파운더들 먼저 표시를 했는데요. 좀 많이 다르죠? 좋아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저 사실 보면 가끔 놀라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날이라는 국내 이제 결제 회사에서 일을 했고, 또 여기 또 재밌게 생기신 분도 이제 다날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날 출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아까 저희 제휴사로도 있었던 제페도 스마일게이트. 모르시나요? 스마일게이트는 아시죠? 거기에서 일하셨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도 이제 그 스마일게이트에서 개발자로 일하셨던 분과 다날 출신과 스마일게이트 출신이 같이 협력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여기 홍승민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에 계세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팀과 함께 아까 저희는 한국에서는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게임을 만들고 계세요. 가위바위보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수집과 거래와 시뮬레이팅이 기반이 된 축구는 아닙니다. 축구는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가 결합이 된 게임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다 멋있게 나온 사진 없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개발 쪽으로 해서 관련된 저희 그 플랫폼 쪽 개발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 지금 저희가 프로토타입 개발, 그러니까 지금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부분에 11월 중에 완성을 해서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편이죠. 초기 저희 그 개발사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저희 레퍼런스 게임뿐 아니라 초기 이제 저희 제휴업체의 게임을 개발을 해서 12월 중에는 론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화 전까지 저희는 내년 2월을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서비스에 대한 이제 보완과 업그레이드와 고도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내년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상용화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사들 대상으로 해서 세일즈도 하고 해외에 있는 개발사들과도 같이 만나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긴 얘기 긴 말씀 드렸는데 요게 저희 이제 요약이에요. 금액을 이제 내년까지는 레퍼런스 게임들을 런칭을 하고 본격적으로 내년 2월 붙어 있지는 않지만 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서비스가 이제 상용되고 마케팅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 부분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DM이라든지 게임을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원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에어드랍이나 폰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최소화, 활동도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제품이 나오고 실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리버스 ICO로 저희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의 계획과 포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보세요. 레퍼런스 게임 개발에서요. 네. 아이템 수는 몇 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이요? 여기 레퍼런스 게임 개발이 12월에 된다고 하는데 네. 이때까지 몇 개까지 아이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일단 게임에서 필요한